자, 10번 가지급금 회계 처리부터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인데요. 자, 출장비 지급 시 회계 처리입니다. 자, 4월 16일 영업부 사원 김사무의 출장과 관련하여 출장 여비를 보통예금으로 이체 지급하였다. 자, 거래처 코드에 104번에 김사무를 등록하여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금 찾으신 금액에 20만 원이 나갔어요. 김사무한테 4월 16일 날.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출장비를 지급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렇죠.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에 자산 계정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줬다고 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때는 차변에 가지급금을 입력하고 신규 거래처 104번에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거래처 코드 안에서 플러스 키를 입력하면 0이 5개가 나와요. 그러면 엔터를 치면 김사무라고 입력하고 플러스 키 눌러서 엔터를 입력하면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번호 다음 번호로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근데 지금 104번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104번으로 확인하시고 이 숫자가 뭐 다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 고쳐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래처 코드 번호는 한 번 등록되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번호부터 확인해서 이게 만약에 제시된 거랑 다르다 그러면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지급금의 김사무라고 직원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고 보통예금의 우리은행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KDE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 눌러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27쪽이에요. 자, 날짜는 4월 16일이고요. 4월 16일. 자, 차변에 자, 우리가 가지급금. 자, 출장비 줬을 때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가지급금이라고 분개해 주시고요. 자, 코드 번호 104번에다가 김사무를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방법이 F2번 눌러서 여기 신규 등록을 눌러서 이렇게 104번 확인해서 104번으로 해서 등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교재에 메모해 놓은 것처럼 여기 거래처 코드에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0이 5개 떠요. 여기서 이제 등록해야 될 거래처 이름 김사무인가요? 네, 거래처가 김사무 등록하라고 했으니까 김사무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또 창이 나오기도 해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플러스 키 눌러서 0 5개 한 다음에 등록해야 될 거래처 이름 쳐서 엔터 쳐서 하는데 이 번호가 104번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일반 거래처에 지금 103번까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번호가 부여가 된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를 뭐 500번으로 하라 그렇게 제시가 되면 그 제시된 번호로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코드 번호는 한 번 등록이 되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코드 번호를 다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 또 다 삭제하고 또 다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번거롭겠죠. 그래서 코드 번호 제시가 되면 그 해당 코드 번호가 맞는지 그 번호로 맞춰서 입력한 다음에 등록이나 수정이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 거래처 코드 번호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자,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서 더 추가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추가적인 정보는 없으니까 바로 엔터 쳐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교나 이런 건 입력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금액이 교재 보시면 227쪽에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20만 원 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어요, 보니까. 자,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하고 우리은행 걸어 주셔야 되겠죠. 우리은행 거래처 코드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출장비를 준 다음에 출장 복귀하면 이 가지급금을 여비교통비로 정리한다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4월 19일 날 김사무가 출장 복귀를 해서 여비정산을 했대요. 그래서 정산서 보니까 지금 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사용한 거는 23만 원을 썼대요. 숙박비, 식비, 교통비 해가지고 지금 23만 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3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자, 그럼 우리가 가지급금은 지급했을 때 차변에 가지급금 이렇게 했다가 이 내용이 확정이 되면 차변했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없애고 지금 여러분 출장 비용 요거 다 해서 얼마예요? 23만 원만큼은 그렇죠. 여비교통비인데 영업부니까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제시했으니까 3만 원은 대변에 현금 자산이 나갔다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여기 여비교통비 대변에 가지급금인데 김사무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자, 지금 날짜는 228쪽에 보시면은 날짜가 4월 19일입니다. 자, 4월 19일로 들어가 주시고 차변에 여비교통비 판매비와 관리비 23만 원이죠. 차변에 여비교통비 조회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요 비용 계정 과목은 거래처 코드나 이런 거 걸 필요 없다고 그랬었죠. 자, 금액은 23만 원이에요. 23만 원 넣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대변에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대변에는 가지급금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겁니다. F2번 눌러서 가지급금 조회하시고 자, 거래처 코드는 F2번 눌러 보시면은 김사무라고 우리가 등록을 해놨죠. 그러면 김사무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지 차변에 입력된 거 대변에서 거래처 원장에서 이렇게 잔액이 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금액이 얼마였어요, 여러분? 가지급금 20만 원이었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3만 원만큼은 뭘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여기서 엔터 치면 복사가 되는데 이걸 지우고 싶으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쳐도 되고요. 이렇게 복사가 돼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제 입력할 때 딱 코드 거는 거 외에는 그냥 공란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대변의 가지급금, 그리고 대변의 현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를 걸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여기 전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회계관리 메뉴 안에 보면 거래처 원장이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 볼게요. 거래처 원장 눌러 보시면 자, 거래처 원장을 눌러서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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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다음에 가지급금 계정 과목을 조회해서 가지급금 계정 과목을 조회해서 자, 거래처는 우리 김사무 것만 한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김사무에서 김사무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자, 요 김사무 거래처 코드에 대해서 차변에 20만 원, 대변에 20만 원이에요. 잔액은 없죠. 더블 클릭해 보면 이 잔액 탭에 있는 게 세부 내용 탭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4월 16일 날 차변에 가지급금 20만 원 줬는데 4월 19일 날 대변에 가지급금이 20만 원 줄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해서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지만 이렇게 거래처별 코드별로 잔액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회계 처리한 내역이 나옵니다. 이 라인을 클릭하시면 위에 게 나오고 차변의 가지급금 20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대변의 가지급금 20이 줄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이제 선급금과 선수금 관련된 회계 처리입니다. 자, 우리 선급금은 구매자가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미리 지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금 지급 시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자,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60만 원 찾으신 금액이 있어요. 자, 내용을 보니까 주식회사 밀가루에서 원재료를 인수하기 전에 미리 지급한 계약금 지급 내역이래요. 그래서 계약금 6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전표 입력해라. 자, 우리가 제조기업이니까 빵을 만드는 제조기업이니까 밀가루 원재료를 사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밀가루를 내가 인수하기 전에 계약금으로 돈만 미리 준 거죠. 그럼 우리 주식회사 빵 공장의 입장에서는 자, 보통예금이 60만 원 나갔습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는데 자, 원재료 자산을 받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원재료를 받기 전에 돈만 미리 지급했으니까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였어요? 그렇죠. 선급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급금이라고 했다가 원재료를 구입한 시점에 선급금을 대변으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입력된 거 보시면 차변의 선급금, 요거는 주식회사 밀가루,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대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60만 원 분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요 그림 참고해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전표 입력 들어가시고 날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페이지 228쪽 맨 밑에 보고 있습니다. 날짜는 4월 언제예요? 4월 27일, 4월 27일입니다. 자, 3번 차변 눌러주시면 돼요. 3번 차변 눌러서 선급금, F2번 눌러서 선급금 조회하시고, 자, 요거 누구한테 준 거냐 하면 주식회사 밀가루라는 거래처한테 계약금을 미리 준 거니까 F2번 눌러서 요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요. 적요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입력하실 필요 없어요. 자, 차변의 금액은 얼마가 돼요, 여러분? 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대변 4번 누르면 대변으로 구분됩니다. F2번 눌러가지고 뭐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자, 보통예금 우리은행으로 지급했으니까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그렇죠. 우리은행 이렇게 해서 분계를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엔터 쳐서 다음 칸까지 내려와 주시는 게 안전하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키가 따로 없죠. 그냥 이렇게 엔터 치고 다음 칸까지 내려오시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월수를 날짜를 이렇게 지워주시면 이렇게 다 입력한 거 다 남아 있어요. 지워지지 않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자, 계약금을 이번에는 수치, 계약금을 받았는데요. 그죠? 자,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보니까 맡기신 금액의 40만 원이 주식회사 제가나라로부터 5월 1일 날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거래 내용을 봤더니 주식회사 제가나라에서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주식회사 제가나라에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미리 수령한 계약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나라에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여기 지금 오탈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나라에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미리 수령한 계약금 내역이다. 자,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보통예금으로 40만 원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제품을 판매한 건가요? 우리는 빵공장이라는 회사인데 밀가루 구입해서 빵을 만들어서 이 빵 제품을 파는 회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변의 제품 매출인가요, 지금? 아니죠. 여러분 물건을 매출하기 전에 돈만 미리 수령한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배웠었죠?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진짜 제품 매출을 하면 그때 차변에 선수금을 차변으로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고 대변의 선수금 제가나라 이렇게 해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통예금 선수금 요 밑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입력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럼 날짜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 229쪽인 것 같아요. 229쪽에 보시면 맨 위에 자, 날짜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자, 날짜는 5월 1일입니다. 자, 5월 1일자로 들어가 주시고 5월 1일. 자, 그런 다음에 차변에 3번 누르면 차변이에요. 자, 3번 차변. 보통 예금. 자, 우리은행 통장으로 받았으니까 우리은행 걸어주시면 되겠고. 자, 금액은 40만 원이죠. 4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자, 대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제품 매출 수익 발생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돈만 미리 받은 거니까 뭐라고 한다, 여러분? 그렇죠.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아주시되, 요거는 나중에 누구한테 이 빵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나라라는 거래처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제가나라라고 거래처 코드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문제 보시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 연금 지급 시 회계 처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퇴직연금 어떤 거였었어요, 여러분?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고 직원이 가져갈 퇴직금을 금융기관에다가 불입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이 있었는데 우리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는 직원들 계좌에다가 회사가 퇴직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책임은 회사가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는 자,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불입했을 때 뭘로 한다 그냥. 그렇죠. 퇴직급여라고 비용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판매부 직원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판매비와 관리비 손익계산서에 비용 처리해 주시고 제조부 직원 거는 생산부 직원 거는 우리가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인데 500번대의 비용으로 해서 제조원가 명세서에 제조 경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판매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금 400만 원, 퇴직급여 비용 발생 400, 생산부 직원에 대한 퇴직금 168만 원, 차변의 퇴직급여 168만 원. 이걸 우리은행 보통예금 납부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568만 원인데 우리은행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분개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을 열어주시고요. 자, 날짜는 언젠가요, 여러분? 날짜는 5월 25일입니다. 5월 25일 날. 자, 차변에 기여형에 가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이렇게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자, 퇴직급여 이렇게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주의사항은 우리 본사 직원 거, 판매부 직원 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넣어 주셔야 돼요. 요 금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400이래요. 400. 자, 또 생산부 거, 제조부 직원 거에 대한 확정 급여형에 대한 퇴직급여는 몇 번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500번대로 500번대로 퇴직급여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퇴직급여 500번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교재 보면 168만 원. 168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자, 돈은 뭘로 지급했어요? 보니까 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했다. 그럼 보통예금 우리은행 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 4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제조와 관련된 퇴직급여 168만 원, 그리고 대변에 568만 원, 우리은행 보통예금으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주식을 발행했네요. 자, 우리 주식 발행하는 건 우리 자본 파트에서 공부했었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이 증가하는데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기재하고 만약에 할증 발행됐다 그러면 액면금액보다 더 높게 발행됐다 그러면 그 액면금액 초과 발행한 건 뭐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이건 수익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와의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것이 앞에 이론 수업을 좀 시간이 걸려도 충분히 수업을 듣고 실기로 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론 강의를 다 들었다고 저는 가정하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5월 30일 날 회사는 자금 조달 목적으로 천주를 한 주당 액면 10,000원짜리 천주를 13,000원에 할증 발행했대요. 그럼 천주에 13,000원이면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보통예금을 받았대요. 차변의 보통예금 1,300. 자, 이때 제가 여러분 이론 수업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때 자본금 1,300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할증 발행된 건지 모르니까 자본금은 무슨 금액으로? 그렇죠. 액면금액으로 기록해주고 액면금액 초과한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수익이에요?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렇죠. 이건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거래와 관련된 건 절대로 수익 비용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해답에 차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하고 대변의 자본금 액면금액 1,000만 원. 액면금액 초과된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자본 잉여금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입력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자, 그럼 교재는 페이지가 229쪽 맨 밑에 있어요. 자, 날짜는 5월 30일이에요. 자, 5월 30일로 들어가시고, 자, 3번 차변 구분해 주시고, 자, 차변에 보통예금 받았습니다. F2번 눌러서 보통예금 조회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 통장으로 받았으니까 우리은행 거래처 코드 넣어 주시고요. 자, 금액은 1,300이라고 나와 있죠? 1,300만 원 넣어 주시고, 자,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이 증가하는데, 이걸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자본금. 자, 근데 이렇게 딱 분개해버리면 이게 할증됐다라는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본금은 항상 무슨 금액으로? 그렇죠. 액면금액으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자, 3천만 원. 액면금액 초과된, 300만 원이죠. 3천이 아니라. 액면금액 초과된 300만 원은 대변에 뭐라고 한다? 여러분, 불러주시면. 자, 불러주세요. 그럼 뭐라고요? 주식 발행. 그렇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 보니까 자, 이번에는 사채를 발행했대요. 자, 우리 사채 발행 회계 처리도 간략히 공부했었죠. 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금 조달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채권은 한 주, 두 주라고 안 하고 좌라고 표현해요. 자, 자금 조달 목적으로 2천자를 액면 5천원 사채를 7천원에 할증 발행했대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주식 대금이 아니라 요 대금입니다. 사채 채권 대금은 우리은행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자, 그럼 분기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차변에 보통 예금이 자, 2천자인데 한 자당 7천원이면 그렇죠. 1,400만 원이 증가됐을 거고요. 자,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 뜨지만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400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할증 발행됐다라는 걸 장부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채는 액면금액으로 기재해주고 액면금액 초과한 거는 뭐라고 한다 여러분 여기 불러주세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기록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요거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는 며칠이죠 여러분 보니까 우리 교재는 230쪽 하고 있습니다. 230쪽. 자, 5월 31일. 자, 5월 31일 날. 자,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왔어요. 그죠? 자, 요 거래처 코드는 우리은행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자, 금액은 얼마인지 봤더니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보니까 자, 대금은 1,4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2천자에다가 한 자당 7천원이니까 1,400만 원이 발행대금이 들어왔고요. 자, 대변에 자, 자본금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채권 발행한 거니까 사채라는 부채로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게 할증됐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채는 액면금액으로. 액면금액이 얼만데요? 액면금액이 지금 2천자에 한 자당 액면금액이 여긴 제가 뭐 안 써놨는데 액면금액이 1,0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액면금액이 1,000만 원이래요. 자, 그럼 대변에 400만 원은 뭐라고 하시면 돼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해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거는 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사채에 가산되는 부채 계정 과목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채 발행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분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시산표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학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서 12월 달로 들어가 주시면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입력된 것들이 반영이 잘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급금으로라고 해서 더블 클릭해 보니까 4월 27일 날 선급금으로 입력이 잘 또 들어갔고요. 또 우리 어떤 것들을 입력했었나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수금도 더블 클릭해 보면 선수금도 이렇게 제가 나라한테 미리 받았던 선수금도 입력이 잘 되어 있고요. 자, 또 사채도 생겼네요. 그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 사채 1000만원.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사채 부채가 증가했고 1400 받아서 400만원만큼 뭐가 생겼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겼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바로 여기 밑에 있네요. 그죠? 자, 또 자본금도 바뀐 것 같은데요. 더블 클릭해 보면 5천만원 있었는데 1000만원에 자본금이 이렇게 늘었어요. 300만원만큼은 뭐가 생겼어요? 또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 있네요. 자본 잉여금 바로 밑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또 퇴직급여가 또 생겼고, 자, 여기 위에 퇴직급여는 제조와 관련된 퇴직급여로 들어갔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퇴직급여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또 분계대역, 원장이나 분계대역을 볼 수가 있어요. 판매 800번 때는 400, 500번 때는 168만원. 그래서 지금 여기 168만원, 500번대 제조와 관련된 걸로 퇴직급여 들어가고 판매비와 관리비에 퇴직급여가 또 400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산표가 계속 집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번 강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또 이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